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 그 이론서인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위치가 98페이지이며 챕터 5에 해당되는 생애진로 주제와 생애진로 사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98페이지 그 답안 작성 도우미에 보게 되면 제가 생애진로 주제라고 해서 LCT라는 말과 또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LCA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1차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생애진로 사정, 그러니까 LCA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LCA가 뭐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LCA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쉽게 설명을 합니다. LCA의 A는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사정이죠. 그래서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니까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애 진로 사정으로서의 LCA를 뭐 정질적 정보 탐색 방법이며 상담 초기에 이용하는 것이며 구조화된, 말 그대로 구조화된 상담의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구조화된 상담의 틀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왜 구조화된 상담의 틀을 이용해야만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수월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LCA는 이따 얘기하더라도 그럼 LCT는 뭐냐 하는 거죠. LCT는 생애 진로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주제죠. 이 주제라는 말은 뭐냐면, 테마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생애의 어떤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커리어, 그 사람의 진로와 관련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주제는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상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LCA라는 말은 그러한 LCT,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애 진로 주제를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조화된 상담의 틀로서 한 가지가 LCA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LCA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고유명사예요. 무슨 고유명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저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구조화된 상담의 틀로서 LCA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LCA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LCT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정질적 정보 탐색 내지는 자료 획득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CT는 일반 명사고, LCT를 잘 추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애 진로 주제를 잘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정질적 방법으로서의 구조화된 상담의 틀을 기저브스라는 사람이 LCA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왜 LCA가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CT 생애 진로 주제가 뭔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 상담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내담자에 대한 예언을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어떤 부분이냐? 내담자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애 진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중요한데,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료 획득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화된 상담의 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기저버스가 만든 LCA 기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 진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생애 진로 주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현하는 생각, 그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가치, 태도, 그들 자신의 신념과 타인에 대한 신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에서 관,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애 진로 주제죠.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내담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의 틀로서 구조화된 틀이 필요하고 그것이 LCA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LCT, 생애 진로 주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애 공간에서 그 사람이 진로 주제와 관련된 세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99페이지에 나오는
작업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가 뭔가, 배우는 사람, 학습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가 뭔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 주제가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그 내담자를 분석하는 구조화된 분석의 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구조화된 상담의 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생애 역할에 있어서 작업자, 학습자, 개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작업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프레디즈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 관념, 사람, 사물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 뭐 C, 그 다음에 데이터 D,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people의 P, 사물의 thing이라고 하는 T. 그리고 아마 많이 들었던 기억날 겁니다. 관념으로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자료로서 D가 있고, 사람으로서 P가 있고, 사물로서의 thing, T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념을 쓰지 않고 DPT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프레디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작업자로서의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데 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크게는 네 가지겠죠.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랜드라는 사람은 바로 리아색이라고 하는 6개의 인성 유형 또는 흥미 유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작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생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볼레스가 말하는 기술 확인법, 그러니까 세 개의 상자를 통해서 그 내담자의 작업자로서의 생애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자입니다. 우리가 생애 진로 주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학습자로서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되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직업 훈련을 시킬 것이냐, 또 이 사람에게 어떠한 학과 전공을 공부시킬 것이냐, 배우는 어떤 직업적인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또는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학습자로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된 전달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 형태라고 해서 콜브라는 분의 이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 행태로서의 캠필더 교수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개인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뭐 출생 순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생애 형태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뭐 자네, 운해 이것도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파악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뭐 직업 가계도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의 생애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구조화된 상담의 틀로서의 이론으로 작동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뭐 홀랜드 이론 같은 경우는 정질적 방법이지만 LCA는 아까 홀랜드 이론은 정량적 방법이지만 이 LCA는 정질적 방법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표 바로 밑에 보면 우리가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는 분석의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내담자와 그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홀랜드의 인성검사지, 리아색 검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귀저부스의 LCA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또 B, 상담자가 내담자 언어로 구상했던 심상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얘기를 쭉 듣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자가 전문성을 곁들여서 결과 지은 분석한 내용들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에는 보면은 상담자가 구상했던 내담자의 심상으로부터 도출된 지주를 발전시키고 표제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동원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절차가 바로 생애 진로 주제를 분석하는 단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질적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LCA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이 LCA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 실무에서 직업 상담 장면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LCA 내용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LCA라고 하는 이 정질적 검사지는 역할이 뭐냐? 요것도 따로 그 역할만 갖고도 2차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그 생애진로 사정은 주로 상담 초기에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고 시간이 30분에서 40분, 45분 정도 걸리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인의 역할과 다양한 생활 역할에서 내담자의 기능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주면 이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입관이 생기지 않도록 인쇄형식의 자료라든가 소책자 이런 것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허용된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에서 3번 이러한 생애 진로 사정은 구조화된 면담법이며 내담자 자신의 강점과 또 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를 발견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도 탐색해보는 그러한 정질적 구조화된 상담의 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기저브스가 만든 구조화된 상담의 틀. 요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주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내용을 많이 차용을 했다. 특히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아들러는 세계와 개인의 관계를 일, 사회, 성 세 가지 얘기했죠. 생활 과제라고 하는 건데 이 외에도 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또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라고 하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원래 아들러가 얘기했던 일, 사회, 보통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그 다음에 성 내지는 우정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게 되면 LCA를 통해서 내담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건 역시도 2차에서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되죠. 그래서 이 LCA, 구조화된 상담의 툴을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의 작업 경험과 또는 직업 경험과 봉사활동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담자 자신의 보유 기술과 직업적 유능성에 대해서 자기 평가와 자기 인식과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관 또는 직업적 가치관, 직업 윤리, 직업 태도, 직업 관습 등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LCA는 이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30분 내지 40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된 어떤 틀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그 적용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게 LCA 구조인데요. 첫 번째 진로 사정과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을 통해서 4단계를 통해서 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다만 진로 사정에 보면은 또 진로 사정도 하위 3개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 경험, 근로 형태, 과거에 일해본 경험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라. 두 번째, 그동안 내담자가 받았던 교육이나 특히 직업훈련의 내용이 뭐며 어디까지 또 어떤 내용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에는 여가입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내담자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생애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사정 안에는 일 경험과 교육 또는 훈련 과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가에 관한 탐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해서 면밀히 살핀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고 강점과 장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단점의 문제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장점이 뭐며 인식하고 있는 장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본인이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인지 또 상담자가 제공할 만한 강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3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요약은
그 나와 있는 요약의 첫 번째 목표는 그 밑에 두 번째입니다. 101페이지. 요약의 첫 번째 목표는 면담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재차 강조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10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요약의 두 번째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내담자의 가능한 직업 선택, 진로 탐색 또는 진로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극하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요약의 마지막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요약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직업 가계도입니다. 역시 이 직업 가계도도 정질적 방법으로서의 구조화된 상담의 틀입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역시 생애 진로 주제죠. 내담자의 진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상담의 틀. 첫 번째는 LCA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제노그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노그램은 또 LCA와 함께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특히 청소년 진로 상담을 할 때 이러한 제노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노그램에 대해서는 3대에 걸쳐서 직업적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영어 용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뭐 직업 가계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도 나오지만 제노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원소로 그대로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노그램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또 생뚱맞게 그 문제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정질적 방법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직업 카드입니다. 직업 카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주리 오쿠페이셔널 카드 소트라고 해서 시인은 그죠 오쿠페이셔널 카드 소트라고 해서 미주리 대학에서 만든 세계적인 직업 카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그러한 직업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 리아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데요. 그 내용 보면 103페이지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홀랜드의 직업 카드 나오고요. 특히 그 팁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직업 카드에 대해서 직업 카드 그 자체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팁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답안지에 기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직업 카드는 그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개발한 정질적 진단 도구이며 총 90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아식에 의하면 6개 영역이잖아요. 그죠? 6개 영역이 있는데 그 6개 영역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15개씩 지급을 하게 되죠. 이 리아식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헷갈리나요? 리아식에 대해서 이 각각 15개씩 직업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이 흥미 코드에 맞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90개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항공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는 각각 10개씩 해서 60개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동기, 그러니까 직업 카드의 어떤 사용 목적은 직업에 대한 어떤 흥미를 알아본다든가 또는 가치를 알아보는데 좋은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흥미, 가치, 조금 더 나아가서 동기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흥미와 가치가 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직업 선택의 동기까지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카드 가지고 이제 싫어함, 좋아함하고 중간에 무슨 보류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담자의 흥미나 가치관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카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직업 부호가 있어요.
그 직업에 해당되는 어떤 그 번호가 있고, 그 다음 직업 분류. 일반적으로 직업 분류는 리아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프리디지의 그 D라든가 P라든가 T 같은 형식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태스크, 업무 수행 내용이라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앞에는 그림 내지는 사진이 있고요. 그 직업에 해당되는 거. 그 뒤로 탁 넘겨보면 이러한 이제 직무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업 카드 분류 단계와 그 단계별 대표적 활동 내용, 요건 역시 여러분들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요. 직업 카드가 직업 상담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고 봤을 때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도입부에는 일단 이 카드를 사용하는 활동의 목적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좋아하는 직업, 보류, 싫어하는 직업, 이렇게 해서 분류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류한 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한 내용이 뭔가를 다시 재분류하고, 가장 좋아하는 직업 5개를 순위를 결정해서 총 마지막에는 손에 5개의 카드가 남게끔 그렇게 순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5개의 카드를 직업 선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홀랜드 이론과 결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러한 그 카드 분류표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선택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직업 정보라든가 고용시장에 대한 내용, 관련 법령, 뭐 이러한 것들을 또 관련 학과, 대학,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런 단계로 6단계로 진행된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도입, 분류, 주제 찾기, 순위 결정, 직업 확장, 마지막으로 진로 정보 요약 및 정보 제공, 이까지가 6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애 진로 주제와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생애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규적 방법으로는 LCA,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직업 가계도, 또 뭐가 있어요? 또 직업 카드, 이런 것들도 쓰이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속성과 관련해서는 뭐 자내, 우내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정질적 방법으로서 내담자의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챕터 6 직업 상담과 기법에 관한 얘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